빨리 나가고 최대한 빨리 해보자고. 봐봐. 통계 나갈 거야. 통계. 개념센 통계 쪽이 페이지가 페이지가 104쪽, 104쪽, 105쪽 이쪽 라인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통계라는 걸 배우는 건데 이제 통계라는 단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조금 관련이 있긴 있는데 조금 다른 느낌을 갖는 거거든. 다른 느낌을 갖는 거야.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것은 당연히 이제 확률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야 될 것은 확률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간단하게 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평균 계산했었잖아, 그치? 평균 계산했었잖아. 그 평균도 좀 볼 거고, 그리고 평균 하면은 이제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분산이 있었어. 분산. 그 여러분들 상관계수 막 배웠던 기억이 나나?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뭐 최빈값, 중앙값 이런 거 하면서 기억이 안 나죠? 네. 괜찮아. 거기 까먹어도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분산 배우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추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배워. 추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배워.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추정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 매년 이제 뭐 한 번씩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던가 대선을 하잖아. 그렇지 4,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출구 조사를 하지. 그치?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을 토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의 표를 다 개표해서 확인하기 전에 미리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 예를 들어 한 10만 명 정도의 크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그 전체 결과를 예측하는 거야. 그런 걸 추정이라 그러는데 그 추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그 추정에서 뭐 별다른 어려운 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의 한계상 뭐만 배우냐면 평균에 대한 추정을 배워요. 평균에 대한 추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어. 3월 모의고사 이제 곧 볼 3월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어. 그 3월 모의고사가 실시가 됐어. 되고 나서 평균을 미리 알고 싶어. 근데 채점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평균 내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서 어디 학교 이렇게 뽑고 뭐 경기도 지역에서 뭐 뽑고 충청도에서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개 학교들을 뽑아서 거기서만 먼저 평균을 좀 재본 거야. 평균을 재봐가지고 요번 시험 평균 전체 평균은 한 이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치? 그 추정을 하다 보면 얘들아 당연히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리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실제 결과값, 실제 그 평균 점수랑 좀 가까울 수도 있고 좀 멀게 추정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우리가 오차율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뢰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통계가 다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울 건데 자, 얘를 배우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아니야. 동전을 세 개를 던졌어. 세 개를 던졌을 때 이런 거야, 이런 거. 세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 그럼 내가 앞면이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그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예를 들어 2개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러면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었거든. 한번 생각해 볼까? 세 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2개가 나오셔야 돼요. 그럼 3C2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제곱,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1제곱.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지.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맨날 앞면이 나올 개수 2개 이렇게 쓰면 기니까 우리가 말을 정하는 거야. 어떻게 정하냐면 앞면이 나올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래요. 앞면이 나올 개수. 동전을 3개를 던질 건데 앞면이 나올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러면
그 x가 될 수 있는 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개수잖아. 그러니까 최소 0이겠지. 그리고 최대 얼마겠어? 3이겠죠. 그래서 0, 1, 2, 3. 느껴지겠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를 계산하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104쪽에 여기 봐봐봐. 맨 위에 보시면 104쪽에 이것만 읽어볼 거야. 확률 변수 해놓고 써져 있어. 어떻게 써져 있냐면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하고 그 대문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소문자 X 값을 가질 때를 기호로 저렇게 표현하도록 하겠대요. 표현하도록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해를 하시면 돼. 자, 아까처럼 내가 뭐 동전을 갖다가 동전을 3번 던진다. 3번 던질 때 내가 관심 있는 게 앞면이 나오는 거야. 앞면이 등장할 횟수를 갖다가 x, 즉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야. 확률 변수. 변수니까 숫자가 바뀐다는 소리겠지? x라 하시면 요 x가 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다음 대문자 x가 빵일 때라는 것은 앞면의 개수가 빵개라는 거잖아. 근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p라는 것을 쓰면은 확률을 계산하자라는 의미니까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거지. 아, 앞면의 개수가 빵개일 확률인 거야. 됐어? 그래주면은 여러분들은 얘를 3C 0 해놓고 앞면이 빵개니까 2분의 1의 빵승 안 쓸 거고 뒷면이 3개니까 2분의 1의 3승. 그렇지? 그리고 P, X가 이번에 1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3C 1 해서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라는 것을 이렇게 대문자 X라는 걸 도입시켜 놓으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을 필요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얘들아 그 첫 번째 줄에서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봐봐. 대문자 x 값이 딱 0이 되는 거. 세 의미는 딱 한 가지 의미야. 무슨 의미냐? 앞면의 개수가 빵개. 그렇지? 대문자 x가 1이라는 실수가 1이라는 실수로 대응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 다 없고 딱 하나의 의미. 무슨 의미? 앞면의 개수가 한 개라는 의미. 이렇게 대응된다는 소리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면의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그냥 실수로 이렇게 대응시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실까? 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확률 변수.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렇게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럼 얘들아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거든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이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 이산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산형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산형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연속형 확률 변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산형에 대해서만 배워서 한 통계 정도의 3분의 1을 끝낼 건데 이산형과 연속형의 차이가 뭐냐면 이산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있는 변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질 때 확률 변수, 앞면이 나올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러시면 x는 0, 1, 2, 3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라 그러고요. 연속형이라는 것은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반대 개념으로 그냥 셀 수 없는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셀 수 없는 변수예요. 셀 수가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 같은 건 정확히 말하면 셀 수가 있나 없나?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 단위로 끊는다면 1시 1분, 1시 2분, 1시 3분 해갖고 1시 59분, 그 다음 2시 이런 식으로 셀 수는 있지만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되게 연속적이지. 그치? 쪼개면 쪼갤수록 끝이 없이 쪼개지지. 1시 1분 1초, 1시 1분 0.000 1초 뭐 이렇게. 그치? 뭐 셀 수가 없지. 그래. 그런 식으로 시간 같은 게 도입이 되면 연속 확률 변수가 돼요.
혹은 키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 반에서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70 이상 171 이하인 사람을 조사하라 이러면 키가 170 이상 170 이하 171 이하면 키가 170, 171만 있는 게 아니라 170부터 171 사이에 되게 많은 숫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확률 변수에서 연속형과 좀 연관이 돼요. 연속형과 연관이 돼.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어쨌든 우리 오늘 배울 건 이산형이에요. 이산형. 이산형 확률 변수. 이산형 확률 변수. 이산형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개념 229번이 끝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105쪽에 대한 여기 내용 나갈 건데,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뭘 만드냐면 이산형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할 거야. 뭐냐면 자, 이산형이니까 저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다 없다? 이산형이잖아. 셀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 셀 수 있는 그 대문자 x에 해당하는 후보들을 갖다가 내가 x1, x2 그리고 x3 땡땡땡 해가지고 xn이라고 하자. 뭐 여기서 치면은 x0, x1, x2, x3, x4 총 4개가 있는 거지. 여기는 지금 그냥 내가 n개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n개가 있었을 때 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우리가 P1, P2, P3, PN이라 할 거예요. PN이라 할 거야.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x 대문자 x가 소문자 x1이 될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편하게 똑같이 아래 첨자 1, x1 1을 써갖고 p1이라 쓰겠다는 소리고, 또 마찬가지로 p 대문자 x가 n번째 확률 변수가 될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pn 이렇게 그냥 쓰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 수 있냐면 이런 표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 대문자 x 확률 해가지고 여기가 x1, x2, 땡땡땡, xn 해서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들 p1, p2, 땡땡땡, pn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얘들아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 여기에 있는 p1부터 pn까지들을 싹 다 더해주면 내 말 들어보겠니?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x1부터 xn까지가 이게 전부잖아. 그러니까 그때 확률들을 갖다가 다 더해주는 거니까 다 더해주는 총 합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어? 확률이니까 그렇지. 1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된 요 표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용어가 자꾸 나올 거야. 이 표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를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 지금 얘들아 이산형이랑 연속형이랑 전개하는 방법이 똑같거든. 오히려 연속형이 더 쉬워. 근데 자 똑같은데 우리 지금 용어를 정립하고 있는 중이야.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그때 될 수 있는 것들을 각각 대응되는 확률들 P1, P 땡땡땡, PN까지 쓸 수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로 작성한 요 표를 갖다가 확률 질량 함수 표라고 부릅니다. 표니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보면 x1일 때 x2일 때 각각의 확률들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관계식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잖아. 관계가 없이 막 나오면은 이거는 무슨 랜덤 게임이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것만 봐도 얘들아 관계식이 있지. 이게 0일 때 앞에 거 2분의 1의 0승 뒤에 거 2분의 1의 3승 1일 때는 2분의 1의 1승 뒤에 거 2분의 1의 2승 쓸 수 있잖아. 맞아요? 그 관계식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x1과 p1 xn이라 쓸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쓸게요. xi와 pi 여기서 i라는 것은
1부터 n까지야. 요놈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아까 0일 때 관계, 1일 때 관계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 부를 거냐면 걔를 확률식이니까 무슨 식이겠지, 그치? 확률, 질량, 얘를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산형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산형이라는 것은 확률, 질량이라는 거랑 관련 있고 나중에 배울 연속형이라는 것은 확률 밀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이산형은 질량이야, 질량. 왜 이렇게 붙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영어에서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봐. 확률, 질량 함수 볼 거고 여기를 확률, 질량 함수 표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르기도 해요. 확률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라고 해서 확률 분포표, 확률 질량 함수 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놈의 관계식을 갖다가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이 말도 확률 분포표, 확률 질량 함수 표라고 부르기도 해. 아시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간단하게 여기 있던 예를 갖다가 살짝 들어보시면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지현 안 이쁘더라. 여기 있던 요 내용을 갖다가 살짝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지. P, X가 K일 때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죠. 3, C, K. 앞면이 K번, 뒷면이 3-K번. 그치? 이런 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야. 괜찮죠? 단 여기서 단서를 다셔야지. K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면이 나올 개수, 횟수였기 때문에 요 K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부터? 0부터 1, 2, 3까지가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나쁘지 않지 여기까지. 네, 너무 쉽죠. 네, 이상해?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용어는 일단 확률 변수라는 것, 그리고 확률 분포표라는 것, 그리고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는 것 정도. 괜찮죠? 그리고 이 확률 변수에는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는데 이산형, 연속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도를 갖다가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랬을 때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오늘 배우고 끝낼 거거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이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배울 거냐면 첫 시간이 참 너무 싫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우리 X 이산형이에요. 이산형이고 요 X가 될 수 있는 값은 X1부터 X2, Xn이고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들 P1, P2, Pn 이렇게 쓴다고 지금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평균이라는 것은 이 X의 평균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요.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XK 곱하기 PK 이렇게 불러요. 좀 이상하지?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할 거고 이 평균을 갖다가 X의 평균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해서 어떻게 쓰냐면 X의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야.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이란 것은 보통 그렇다라는 느낌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로 기대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X의 기대값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걔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써요. 기대값이 영어로 기대가 expectation 그러잖아.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또한 평균이 영어로 mean이야. 의미하다라는 뜻 말고 mean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별도의 x라는 표현 없이 m, 소문자 m 이렇게 쓰기도 해. 되겠죠? 용어 정리가 좀 많아요. 이거 오늘 용어 정리 잘 해놓으면 연속 확률 변수 할 때 어렵지 않을 거야. 처음이라서 용어도 많고 그래. 자, 이렇게 되고 그 평균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xk랑 pk를 갖다 곱해서 시그마를 처리했거든.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확률 변수 곱하기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지금 곱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 변수. KK 아래 첨자가 똑같잖아. 되겠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따 예제를 들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쓰는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요 놈의 식의 결과가 나열을 좀 해보면 이런 거지. x1, p1, x2, p2, xn, pn 이러한 의미인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거고, 기대값, 평균을 정의할 거고, 두 번째 x의 분산이라는 것도 정의를 할 건데, 이 분산을 아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편차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표준 편차가 아니라 편차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은데 안 기억날 거니까 잘 봐. x의 편차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보실 건데 요 편차라는 것은 이렇게 쓸 거예요. xk 빼기 평균. 의미가 쓸까? 이렇게 쓸 거야. 이 말의 의미는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편차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키를 잴 거야. 평균 키가 예를 들어 170이래. 근데 내가 17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나의 편차는 173 빼기 평균 172니까 3인 거야. 근데 167짜리한테는 편차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차라는 것을 도입을 시킬 거고 그래서 이제 볼 x라는 것의 분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그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거야. 외워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아까는 봐봐. x의 평균 이러니까 x 확률 변수들 각각 1일 때, 2일 때에 따라서 그때 확률들을 갖다 대응시켜서 곱했지. 곱해서 더해줬지 시그마로.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이란 것은 얘들아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합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아까는 x의 평균이었는데 여기서는 편차 제곱이라는 것의 평균이지. 그러니까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편차를 먼저 쓰십니다. xk 빼기 m. 근데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이제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놈의 평균을 구할 건데 이거 k번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pk라는 것을 곱해줄 거고 그리고 우리 합도 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가져가 주실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천천히 얘들아 전개를 해볼게. 자, 무슨 일이 나오는지 잘 봐봐. 직면까지 같이 할 거야. 얘를 전개해주면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특히 내신에 나올 겁니다. 유도하라고 빈 공간 채워서 자 앞에 거 먼저 전개해 볼게요. 그럼 얘는 xk라는 것의 제곱 곱하기 pk 마이너스 2m x의 k 곱하기 pk 플러스 m 제곱 p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전개한 다음에 pk를 분배해 줬어. 괜찮겠니? 기사 좀 꺼줄까? 그건 아니야?
전개했어. xk 제곱이고 pk 분배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응? 응? 됐지? 자, 시그마를 분배할 거거든. 그럼 왼쪽 시그마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왼쪽 거는 xk 제곱 곱하기 pk고요. 빼기 뒤에 거는 얘들아, 가운데 거는 우리 지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거잖아. 근데 요 m이라는 것은 이미 평균이 나온 거지. 상수지, 상수. k에 대해서 상수지. 그럼 우리 시그마 배우던 성질에서 상수는 바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던질 수 있죠. 네, 던질 거예요. 던져주시면 얘는 2m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가 돼요. 됐나?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m제곱 곱하기 pk인데 요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요 m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상수에 불과하므로 m제곱 냅두시고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pk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보자. 얘요. 아까 xk 곱하기 pk를 시그마 합해주면 x의 평균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xk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x 제곱이라는 것의 평균, 기대값 괜찮니? 제곱입니다. 아까는 여기가 소문자 x였잖아. 그냥 x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문자 x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제곱한 거니까 x 제곱이라는 것의 확률 변수인겠지, 그치? 될 거고요. 빼기 2m에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는 xk고 그것을 갖다가 확률 곱해서 시그마를 갖다가 처리하셨으니까 그냥 얘를 갖다 쓰시면 곱하기 2x 기대값 괜찮겠니? 되겠어요? 네. 그리고 어디지? 더하기 여기는 m제곱에다가 이건데 얘는 얘들아 pk라는 것은 k1부터 n까지를 더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얼마지? 그치? 그렇잖아.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밖에 안 나와? m제곱밖에 안 나와. 괜찮나? 그럼 보자 얘들아. 이 m이라는 것은 이 기대값이랑 같은 의미였지, 평균이랑. 그러니까 얘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얘는 2x제곱 빼기 이거 다 2x로 바꿀게. 여기는 빼기 2배의 2x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도 2x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2x란 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맞나요? 괜찮니? 왜냐면 여기 m이라는 게 2x였고 여기 m이라는 것도 2의 x니까 계산해주면은 2x 제곱이 마이너스 2개고 여기는 1개니까 마이너스 1개 남겠지. 반응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오늘 잠잘 기분이 괜찮은가 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x의 분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계산하실 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나는 요 표현을 갖다가 애들이 이제 헷갈려 하거든, 항상. 그래서 어떻게 읽을 거냐면 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읽으실 거야.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야. 제곱의 평균인 거라고. 그치?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외우실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도 이 표현이 나오나? 어디서 이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제평, 평제.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따로 떼어서. 외우란 소리겠지?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거에서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줘라.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분산의 원래 정확한 정의는 이게 맞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야. 근데 걔를 갖다가 열심히 영차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편차가 당연히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될 것이고,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유의하셔야 돼. 평균에서 확률 변수 빼면 안 돼. 반대 이거 엉망이 돼버려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셔야 된다. 그리고 x의 평균, 기대값 EX, M 다 같은 의미인데 걔가 요런 식으로 확률 변수와 그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확률을 곱한 후 시그마를 갖다가 싹 다 처리해 준 게 평균이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평균 분산했어요. 남은 거 표준 편차거든. 혹시 표준 편차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이거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니? x의 표준 편차라는 건 x의 분산을 구한 후 루트만 씌우시면 돼요. 간단하죠? 토 나오지 않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말을 요약을 해주자면 이런 의미로 해석해주면 되겠지. x의 분산의 양의 제곱근인 거야. 제곱근 하면 원래 루트 씌우면서 풀마 붙잖아. 그치? 제곱근 하면 풀마 붙잖아.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인 거, 양수. 양의 제곱근만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 편차는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괜찮겠니? 우리 기호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하자. 넘어가자. 아까 평균 기대값 EX, expectation 이렇게 쓴다고 했었거든. 분산은 영어로 V로 시작해요. variation 이러거든요. 아무튼 얘는 VX라고 쓸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시그마 X라 그래요. 얘도 시그마라 읽어요. 소문자 시그마. 나도 몰라. 뭐 우리 왜 기억이랑 읽는지 모르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나도 몰라. 솔직히 왜 이걸 시그마를 읽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언어야 언어. 라틴어. 시그마 X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다른 말로 얘는 어차피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V X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됐죠? 네. 오늘 배울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은 이게 거의 다 전부거든요. 거의 다 전부고 나머지 파생되는 건 되게 쉬운 내용들이야. 여기에 대한 성질들을 좀 몇 개 배우고 문제를 풀 거거든. 됐죠? 자, 중요한 거 포인트 짚자.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확률 변수라 쓰는 것인지, 그리고 확률 변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되는 확률들을 표로 작성한 걸 갖다가 확률 분포표, 확률 질량 함수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놈의 관계식을 나타낸 걸 확률 질량 함수. 너무나도 중요한 함수예요. 관계를 알려주는 거거든. 그치? 이 확률 질량 함수 진짜 너무 중요한 거다.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보시고 이거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구나. 그럼 이거 보면 뭔가 3번을 하는데 K에다가 300의 K?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뭔가 이런 거 느끼셔야 돼. 역으로. 그러니까 요걸 보고 숫자를 쓰다 보면 이 식을 만들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준혁아 맞냐? 몸이 아프니? 만들 수 있는데 얘를 보고서 이러한 환경을 갖다 떠올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차근차근 연습을 해볼 거야. 그게 좀 더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뭔가 3번을 하는데 K번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근데 내가 일어나는 사건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똑같구나. 확률이 2분의 1로. 뭐 그런 거구나. 뭐 동전 같은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 뭐 그런 거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거야. 괜찮니? 잠깐만 이거 찍고서 잠깐만. 제가 아까 왔다 갔다 거리길래 물어볼게. 찍어봤니? 됐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 이따 문제 풀면서 저런 것들이 왜 저렇게 정의가 되기 시작했는지를 볼게요.
확률 변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 건데, 확률 변수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날 이런 거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제 막 뭐 이 x 값,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 x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문제에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뭐 앞면이 나올 획수를 우리가 x라고 했다고 치자 아까처럼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획수를 x라 쳤었어. 근데 이제 내가 그 x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x에다가 2배를 해준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횟수에 2배의 관심이 있다고. 혹은 그 횟수에 x에 2배를 해주고 1을 빼준 거에 관심이 있다고 쳐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당연히 얘들아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새로운 확률 변수 y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새로 설정을 하는데 다른 문자 쓴 거야. 꼭 x, y, x 다음에 y니까 y 쓴 것 뿐이다. 그 x, y라는 확률 변수를 뭐 기존에 알고 있던 확률 변수에 뭐 a배를 해주거나 뭐 b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주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싶다는 소리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원래 애초에 요 대문자 x라는 확률 변수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변형을 줘도 이 자식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토대로 탐구해 본 내용이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놀랍게도 관련은 있었고 그 관련이 무엇인지를 써볼 텐데 이 y라는 것은 다르게 쓰면 이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공식부터 주입을 시킬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 그치? b부터 먼저 내보내시고 a배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느낌만 보자 일단 먼저.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 했어. 키. 생각해. 키를 확률 변수 x라 했어. 몇 명만 생각해. 두세 명만. 근데 거기다가 그 확률 변수 x에다가 내가 2배 해주고 100을 더할 거야. 그럼 당연히 일단 평균도 어떻게 되겠어? 2배가 되고 100만큼 커지겠지. 그렇잖아. 모든 애들의 키가 2배 되고 100만큼 커지거든. 그럼 당연히 평균도 그만큼 움직이는 거 맞겠니? 그러니까 모든 애들의 키의 평균도 2배가 되고 100만큼 커지는 거. 직관적으로 느낌 괜찮겠어요? 분산도 마찬가지. 분산은 얘를 마찬가지로 쓰면은 얘가 ax 플러스 b 이런 식이 될 텐데 얘는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 자, 이것도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야. 시그마 y라는 것은 시그마 ax 플러스 b가 되고 걔는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라는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자, 얘를 갖다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수식으로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물론 해줄 거야. 해줄 건데 일단 느낌을 먼저 잡자는 거야. 이 느낌 잡는 게 난 좀 더 중요하다고 봐. 느낌 잡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봐. 자, 봐봐. 얘들아, 분산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만든 거거든. 그치? 그럼 봐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쓸까? 뭐 예를 들어 여기 써보자. 한 4명 정도만 하자. 요 4명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갖다가 내가 잠깐 써본다고 칠게. 그래주면은 얘 첫 번째 놈의 점수가 뭐 숫자를 좀 편한 거 쓰고 싶은데 그치만 의미 있는 거 60점 65점 75점 라고 치자. 애들 4명의 점수가 이래. 그래주면 여기서의 평균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지.
이 평균 어렵지 않잖아. 그냥 4명 점수 더해서 반띵하시면 되죠. 평균 얼마예요? 70 됩니까? 됐어요? 70 될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편차를 계산해 볼 거거든. 편차. 그럼 편차라는 것은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기 때문에 얘 빼기 예를 들면 편차라는 것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5, 10 이렇게 등장하는 거 맞니? 그쵸? 근데 우리는 뭘 계산할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실 거야. 그럼 여기 편차 제곱을 갖다가 먼저 제곱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100, 25, 25, 100 등장하겠니? 그래서 요놈의 평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100 백 200이고 250 되니? 250이니까 나누기 4를 해주면 얼마겠어요? 62.5 정도가 될까? 됐니? 네. 62.5 정도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분산이겠지. 숫자 다 계산해보고 있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내가 보여주려고.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면 얘는 62.5라는 것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분산과 표준 편차가 무슨 의미인지를 느낌을 잡아볼 건데 봐. 분산이란 것은 편차 제곱을 갖다가 평균 낸 게 분산이거든. 얘가 무슨 말이냐면 편차라는 건 얘들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10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안, 10이래. 70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야. 응? 응? 70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야. 근데 얘랑 얘는요. 70이라는 숫자부터 5만큼 떨어졌어. 근데 얘가 5만큼 큰 거고 얘가 5만큼 작은 거라서 부호가 붙었지. 여기 10과 마이너스 10도 보이니? 그치? 근데 우리가 편차를 갖다가 제곱해줘 버리니까 요 5랑 마이너스 5라는 게 같은 숫자 25로 바뀌었고요. 10이랑 마이너스 10도 같은 숫자 100으로 바뀌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야. 편차 제곱이라는 것을 편차 제곱해주면 어쨌든 제곱이니까 양수가 나올 텐데 0 이상의 숫자가 나올 텐데 뭐야? 0 이상의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들은 클수록 평균에서 멀어요. 됐나요? 편차 제곱의 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거리가 먼 놈이고 편차 제곱의 값이 작으면 평균에서 가까운 놈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네 반 애들 수학 성적 편차가 크다 이런 말은 극단치 애들이 많단 소리야. 그러니까 평균으로 잘 몰려가지고 네 성적 내 성적이 다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 개상위권과 극하위권, 극상위권, 극하위권 이렇게 막 많단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평균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게 편차가 크다는 의미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라는 말 자체가 편차 제곱이 크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면 돼. 평균으로부터 먼 게 많다. 그럼 봐봐.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분산이 커지려면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 커져야 되잖아. 그러면 편차 제곱이 커야 될 거 아니겠어? 합이? 그러려면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이 많아져야 되니 평균으로부터 가까운 인간들이 많아져야 되니 분산이 크려면 편차 제곱의 합이 커야 하고 여기까지 맞지? 편차 제곱의 합을 한 다음에 나누기 n빵 할 거니까 얘가 커야 되고 그럼 편차 제곱의 합이 크려면 편차 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그치 멀어진 정도가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게 많아져야 돼 가까운 게 많아져야 돼 그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것이 많아져야 돼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려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값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65점이랑 70점을 지우고 여기다가 이거 살짝 없앤다고 쳐볼게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100점 하나 놓고 여기다가 40점 하나 놔주면 똑같이 평균 70일 거거든? 근데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놈이 많아졌지. 그러면은 편차 제곱의 값, 요 25가 이제 바뀌어서 빼면 30이니까 900으로 바뀌겠지. 그럼 분산 개 커지겠죠. 멀어진다.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분산 커질 거라고. 분산 커지면요. 평균으로부터 먼 값이 많아져야 될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분산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뭐도 커져? 표준 편차가 커져요. 따라서 표준 편차도 커진다. 이렇게 언급해줘도 괜찮겠지. 이렇게 언급할게요. 괜찮나요? 얘들아, 분산 표준 편차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두면 좋아. 아주 좋아. 그럼 봐봐. 봐봐. 이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야, 증명은 할 거야. 느낌만 가져봐. 못 가지면 뭐 어쩔 수 없이 식으로밖에 못 가니까. 느낌 가져. 원래 x라는 점수, 수학 점수로 할게. 수학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봐봐. 내가 그 x라는 점수에다가 5배하고 10점을 더할게. 됐지? a가 5고 b가 10인 거야. 5배하고 10을 더했어. 그럼 평균도 그 비슷한 만큼 올라가거든. 근데 봐봐. 애들이 점수를 각각 5배 했어. 10만큼 더 했어. 그치? 평균도 그만큼 똑같이 올라갔지. 맞아? 그래주면 편차 같은 건 어때요? 편차는 기존의 x에서의 편차랑 y에서의 편차가 어떨 것 같아요? a배만큼 차이 나는 거 느껴지니? 느껴지나? a배만큼의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봐봐. 이걸 하게. 이거 봐봐. 그래, 증명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해볼게. 2x 플러스 10을 하자. 2x 플러스 10을 해볼게. 증명 안 하고 이걸로 예를 들어줄게요. 얘는 증명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럼 2배 해주니까 얘는 120에다가 130이 될 거고 130에다가 140이 될 거고요. 그래서 160? 170. 그렇게 되면은 평균이라는 것은 150. 그쵸? 평균 아까 좀 생각해봐. 얘 2배 되고 10 더한 거 맞지? 그치? 이 첫 번째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됐죠? 됐고요. 이제 내가 편차 제곱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할 건데 편차 제곱 이용합시다. 한 번에 계산할게요. 편차의 제곱을 갖다가 작성해 봅시다. 그럼 편차 제곱이니까 얘 빼기 얘의 제곱이지? 얼마야? 400. 100. 되니? 따라서 우리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요 분산이라는 값은 더해줘서 나누기 4 할 거잖아? 그러니까 250 되겠니? 되겠어요? 네.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분산에다가 요 2 있지? 이거 제곱한 값 4를 곱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보여? 나오는 거 보이니?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봐봐. 원래 평균이랑 얘 간격이 차이가 편차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5, 10이었거든? 그치? 근데 얘를 봐봐. 전체적으로 2배를 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2배를 해줘. 내 말 들어봐. 2배를 해줘. 그리고 10만큼을 다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편차를 계산할 때는 이 10 플러스 10이라는 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빼주면 어차피 플러스 10한 거 빼주니까 사라지거든. 근데 요 2배라는 것 때문에 원래 얘네 차이가 10, 5, 5, 10이었던 게 2배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20, 10, 10,
20. 그냥 부 없이 생각할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게 2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곱해서 계산하는 평균은 당연히 제곱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4배가 되는 거야. 4배. 얘의 제곱배. 그래서 확률 변수가 바뀌면 제곱의 분산을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됐지? 그럼 끝났어. 마지막 건 쉬워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요 표준 편차는 쉬워. 얘들아, 어차피 요 y의 분산이 얘라며. 그치? 근데 분산을 갖다가 우리 루트 씌워주면 뭐가 나온댔지? 표준 편차가 나온댔잖아.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줘요. 루트 씌워주면 얘들아, 루트를 이렇게 이쁘게 씌우면 한번 할까? 얘는 v y가 a 제곱 분산 x이므로 여기다가 제곱을 루트를 씌워준 시그마 y라는 것은 루트의 a의 제곱의 분산이 될 텐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우리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남기고 지워지지, 그치? 그리고 분산에다가 루트가 붙었으니까 얘는 시그마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뭔가 예를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증명처럼 해주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야 될 것은 확률과 통계는 특히 통계 쪽 단어는 고등학교에서 너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사실 잘 몰라. 통계학 공부를 대학에서 했는데 너무 어려워. 무슨 통계학, 막 거시 통계학, 미시 통계학 막 이러는데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그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타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요. 응? 그래서 여기는 약간 엄밀하게 증명을 따져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러한 성질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이고, 이러한 성질들을 갖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이고, 정의들을 갖다가 기억을 하셔서 용어와 정의, 성질들을 통해서 계산만 그냥 잘하시면 되는 거야. 계산만 그냥 잘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 특히 요 내용, 요 분산 내용은 시험에서 진짜로,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 진짜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어버버하고 끝나요.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해줬는데, 학원 선생님이 해줬는데 애들은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꼭 하셔서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괜찮겠죠? 네, 이게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변수 성질까지가 끝이 났어. 근데 저기 보면 얘들아, 확률 변수의 성질이라고만 썼잖아. 연속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이라고는 안 썼지. 저 성질은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때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률 변수 성질 해갖고 선생님이 퉁쳐서 설명을 해준 거고, 우리가 이산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산형을 통해서 예를 들어준 것 뿐입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몇 시지? 딱 하나만 더 할까? 이 개념까지 하면은 이상형 확률 변수가 다 끝나긴 하거든. 잠깐 쉬었다 할까? 50분 지났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내용 하나만 하고 문제 풀고 끝냅시다. 자, 확률 변수에서 이산형이랑 연속형이 있다라고 했었고, 지금 우리 오늘 이산형만 배우는 건데, 이산형에서 이제 뭐 분산 이런 것들, 확률 질량함수 이런 거 배웠었고요. 이 이산형 중에서 우리가 독특한 확률 분포를 하나 배우거든. 그게 뭐냐면 이 이항분포예요. 갑자기 생각났어. 이항분포라는 거야. 이 이항분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 기억나지?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나요? 아까 내가 이산형 쓰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줬던 거.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몇 개 나올 확률. 그거 할 때 앞면이 나오는 거에 관심 있으니까 관심 있는 확률 2분의 1. 관심 없는 것도 2분의 1.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NC 얼마. 2분의 1의 몇 승, 2분의 1의 몇 승 그거 있었지. 그치? 그 이항 분포.
독립시행 확률에서의 그 분포를 갖다가 나타낸 거야.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분포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이항 분포예요. 알겠죠? 그리고 연속형도 있는데 그 연속형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그래서 연속형, 다음 시간에 연속형에 대해서도 뭐 분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배울 거고 그 중에서 독특한 정규 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항 분포예요. 여기 내용이 없었죠, 연속형은.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항 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이항 분포. 이항 분포.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n번에 어떠한 똑같은 시행을 하는데 그치? 주사위를 n번 던질 거야. 그랬을 때 뭐 1의 눈이 나온다. 그거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그치? 아무리 많이 던져도 주사위가 마모되거나 이런 것들에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셨어. 그래서 그치? 그래서 항상 처음 던졌을 때나 두 번째 던졌을 때나 세 번째 던졌을 때나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앞에 사건들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이름이 독립시행인 거야. 괜찮겠지? 그런 식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었는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분포를 만들 거야. 자, 뭔진 잘 모르겠지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써보자. 관심 있는 게 0번 발생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그때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까? 좀 정확하게. x가 xi 이렇게 쓸게. 그럼 얘는 i가 1번 첫 번째겠지? 그치? 그리고 1일 때가 i가 두 번째일 거고 2일 때가 i가 세 번째일 거고 쭉 넘어가서 땅땅땅 요 마지막에 i가 n번째인 것도 볼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그렇죠? 이렇게 쓴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빵번 발생해야 되거든. 빵번 발생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은 총 n번 던져서 나는 빵번 나와야 돼.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빵번, 관심 없는 1-p라는 것은 n번 발생하시겠지. 됐니? 이게 확률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 값일 거야. 괜찮나? 한 번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nc1, p의 1승, 1-p의 n-1승. 독립시행 확률에서 했었지요? 그쵸? 이런 식으로 땅땅땅 가서 마지막 우리가 뭐 K번을 한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은 뭐 NC 마지막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 K번 발생하고 1-B에 N-K번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서 나머지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항 분포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모든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독립시행 확률만 있는 건 아니야.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거에 대한 분포만 따지자는 겁니다. 독특한 거에 대한 분포만 따지자는 거야. 하나로 그래서 암기하자는 거야. 수열에서도 여러 가지 수열이 있지만 등차 등비만 본 것처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요놈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분포표, 확률 분포표를 쓸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통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평균,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어떻게 될 건지,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 어떻게 될 건지, x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갖다가 각각 쓸 거예요. 각각 쓸 거야. 우리 총 몇 번 시행할 거냐면 총 n번 시행할 거거든. n번 시행할 거거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확률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잖아. 평균은요, 너무 놀랍게 np예요. n과 p를 곱해주면 돼요. 분산은요, 너무 놀랍게 np 1-p 쓰시면 돼요. 분산은 당연히 루트, 양의 제곱근인 거니까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이렇게 나오면 나와요. 자, 제가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고서 내가 증명을 하나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아까처럼 해볼까?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근데 거기서 나는 3의 배수 눈이 등장하는 것에 관심 있어. 등장할 횟수를 갖다가 x라 할 거예요. 그래주면 요 x라는 것은 얘들아 독립시행 맞니? 독립시행 확률 변수 맞니? 그치? 됐죠? 그러면 이때 요 x를 이렇게 쓴다. 우리는 x는 독립시행에서 나오는 건데 그놈의 분포를 보고 싶어. 이러한 분포들을 보고 싶어. 그래서 x는 따른다. 무언가를 따르는데 걔가 뭐냐면 총 n번의 시행을 할 거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의 배수의 눈이 등장해야 되니까 6분의 2겠지. 36,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 그리고 이항분포. 이런 걸 이항분포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항분포, 이항이라는 게 바이라는 말이 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그 바이의 b를 따서 b 이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x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거 독립시행이랑 관련됐구나. 그럼 뒤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총 3번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 내가 관심 있는 것, 뭐가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야. 됐나? 됐어? 그럼 우리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게요. x라는 것이 0일 때 갑시다. 그럼 그때 확률이란 것은 3, C, 0, 3분의 1의 0승, 3분의 2의 3승이 되겠지. 또 한 번 더 1 쓸 거야. 3, C, 1, 3분의 1의 1승, 3분의 2가 이제 2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더 가서 여기 2를 가져가 주시면 3C 2고요.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제곱 될 거고 마지막 3번까지가 가능하겠지. 그치? 그쵸? 3의 눈이 3번 다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걔는 3C 3, 3분의 1의 3승, 3분의 2의 0승. 괜찮겠니?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지. 그리고 이것도 우리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뭐 k번일 때는 3ck 3분의 1의 k승 이거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있어. 평균 따져볼게. 평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증명하겠다는 소리야. 평균 따져볼 거예요. 평균은 아까 곱한 것을 시그마 때리는 거였지. 이거 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곱할 거니까 요 확률 값들 계산 좀 할게요. 얘는요. 3분의 1,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분모가 27이죠. 그럼 27분의 3 곱하기 4니까 12 괜찮나요? 그렇죠? 여기도 계산합시다. 27분의 1이고 2고 3이니까 6 될까요? 여기는요. 27분의 1 됩니까? 되겠어요? 근데 여기도 그냥 계산할까? 괜찮니? 됐어? B요? B요? 이항분포라는 의미야. 나중에 이항분포 말고 정규분포 배우면 그건 또 N이라고 쓸 거거든. 표시야, 표현법이야. 한국말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하면 기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요. 그냥 B 해놓고 몇 콤마 몇이 이게 좌표가 아니라 그냥 앞에 것은 총 몇 번 시행하는지 N이고 그 옆에다 써줄 거야. N이고 그 뒤에 거 숫자는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우린 지금 3의 배수니까 3, 6. 그러니까 6분의 2에서 3분의 1 쓴 거야. 이거 밑에 옆에다 써줄 거야. 얘를 먼저 드는 중이라도 그래. 자, 이렇게 해주시면 확률 다 나왔지. 진짜로 다 더해보니까 얼마야? 7, 15, 27. 1 나오죠? 그렇죠? 전체니까 확률 다 더하면 1, 2거야 무조건. 자, 평균 구합시다. 평균.
평균이라는 것은 곱해서 다 더할 거다. 그럼 여기 곱해봤자 의미 없고 27분의 12, 27분의 12, 27분의 3이지. 그럼 12 더하기 12 더하기 3 맞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 등장하는 거 보입니까? 그쵸? 분산도 계산할 거예요. 분산 얘들아. 아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랬지. 그치? 혹은 기록 남겨줄게. 얘는 27분의 0 곱하기 27분의 8 더하기 1 곱하기 27분의 12 2 곱하기 27분의 6 3 곱하기 27분의 1 그래서 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곱하고 시그마 그치? 분산 계산할 거야. 얘들아 분산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정의에 의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거든. 그럼 편차 제곱부터 구하자. 평균이 지금 1이지. 그럼 편차를 먼저 구하시면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야. 그렇죠? 편차가 마이너스 1이거든. 맞니? 근데 그 제곱의 평균 구할 거니까 얘 빼기 얘 해서 제곱하면 어차피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식을 때 이렇게 쓸게. 편차 제곱에 평균이니까 확률 변수 곱할 거고 또 얘 빼기 얘를 해주면 편차가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의 제곱 곱하기 27분의 12 쓰실 거고 또 얘 빼기 얘를 해주면 편차가 1이니까 1제곱에 곱하기 27분의 6 또 3 빼기 얘를 1을 해주면 편차가 2니까 제곱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27분의 1입니다. 됐어요? 그럼 요게 이제 분산이 될 거고 계산 좀 해볼까 얘들아? 그럼 27분의 1, 그러니까 8, 6, 4야. 그러니까 18인가? 그래서 18.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9로 나누니까 3분의 2 되겠어요? 그쵸?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혹은 편차 제곱 평균 미안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기억해?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도 계산해 볼 거야. 하자. 어차피 우리 평균은 알아요. 1이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돼. 제곱 평균 구하자. 제곱의 평균은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시그마 할 거지? 곱할 필요 없죠, 여기는? 그래서 그냥 쓸 거야. 0 제곱 곱하기 27분의 8 더하기 제곱하고 평균할 거니까 1 제곱 곱하기 27분의 12 제곱하고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7분의 6 제곱하고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3 제곱 곱하기 27분의 1입니다. 그래 주니까 27분의 여기 0이고 12 여기는 4 곱하기 6이니까 24 9니까 더해주면 21에다가 45인가요? 그래서 45가 되고 얘를 갖다가 9로 나눠주니까 3분의 5라는 값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서 구했던 제곱의 평균이라는 값 이것과 평균이라는 값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주면 결국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 3분의 5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1의 제곱을 빼주니까 3분의 2 결과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 방법 다 할 줄 아셔야 돼. 특히 내신 이렇게 쓰실 거야. 분산 구했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내가 구할 거야. 표준 편차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분산에다가 양의 제곱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되시겠지. 됐나? 확인해 볼까? 아까 내가 공식을 먼저 선주입을 시켰거든. 이 n이 뭐였냐면 총 토탈 시행 횟수였지. p는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었어. 여기서는 n 값이 3, p 값 3분의 1 맞니? 둘이 곱해주니까 기대값 1, 평균 1. 됐죠? 확인 가능하겠지? 또 np 1-p 할 거야. 그럼 이 앞에 게 1이었거든? 여기 뒤에 1-p는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3분의 2가 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어차피 루트 씌우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을 거고.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 이항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x라는 게 이항분포를 따른다. 총 n번을 시행하실 거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라고 쓰는 거야. P라고 쓰는 거야. 요 n이라는 것은 총 시행 횟수고 요 뒤에 있는 P라는 것은 한 번의 시행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NP, 기대값 NP, 분산 NP 1-P 그리고 표준 편차 NP 1-P의 양의 제곱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문제들에서는 간혹 가다가 아니라 곧잘 요 놈을 갖다가 보통 Q라고 쓰기도 해요. 1-P 쓰기 귀찮아서. 어차피 관심 없는 거 Q거든. 그래서 Q로 쓰기도 해. 그러니까 뭐 책에서나 여러분 교과서나 원래 1-P라고 쓰는 게 맞는데 Q라고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내가 관심 있는 게 P니까 관심 없는 건 1-P 그거를 그냥 Q라고 쓰는구나 라고만 인식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겠니? 이항분포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조금 엄밀하게 이를 증명을 조금 해주고는 싶어. 그게 공부긴 하거든. 증명을 해주고는 싶어. 우리 평균 하나만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볼까? 하지 말까? 솔직히 말하면 수능에는 관련이 없어. 이 증명이 나올 거는. 내신은 글쎄 이걸 증명하라 할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내신은 잘 모르겠어. 근데 하면은 애들은 많이 어려워할 텐데. 하나만 할까? 책에 있어서? 그러면 문제 풀자고? 그래 알았어. 좀 어지럽지?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 사진 찍고서 우리 문제 좀 몇 개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요. 조명 저 뒤에서 했을 때 자꾸 이게 화질이 깨지길래 초점을 자꾸 깨지길래 다 떼버렸는데 이제 반사의 늪에 빠졌네. 다시 달게. 카메라 위치를 저로 바꿨으니까. 자, 여러분들 제 106쪽 106쪽을 펴보자. 쪽 빨리 보자. 106 문제 봅시다. 대표 유형 35번이야. 35번. 자, 문제를 빨리 읽어볼게.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시겠대요. 확률 변수 x라고 하시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저 확률 변수 x는 셀 수 있으니까 이산형 맞을까? 이산형 맞겠니? 그런 판단을 해야지. 이산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 x인데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니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0, 1, 2, 3 맞나? 그치?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가 다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한번 운이 좋아서. 아무튼 나올 수 있을 거야.
확률 질량 함수 구하고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래요. 그냥 하면 돼요. 나타냅시다. 확률 질량 함수. 얘들아 우리 뽑을 거지.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 일반적인 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로 할까요? K개라고 할까요? 됐어요? 그때 확률을 계산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는 것을 쓸 수가 있을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10C3이죠 무조건. 그치? 세 개를 뽑을 건데 우리는 거기서 불량품이 몇 개 있으셔야 돼? 개? 예? K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 개의 불량품 중에서 K개를 뽑고요. 나머지 불량품이 아닌 거에서 (3-) K 뽑으면 되지. 그냥 불량품을 K개 뽑았으면 전체 3개 뽑을 거니까 3 빼기 K개만큼은 불량이 아닌 거를 뽑아야 되잖아. 그치? 끝. 확률 질량 함수야. 그리고 말 뜻에서 얘들아 보통 이렇게 함수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FK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를 우리 K가 아니라 소문자 X를 쓰면 X, X 들어가지? 그럼 뭐라 쓰면 되겠어? F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수학이 이렇게 엄밀하면서도 뭐 좀 야매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엄밀해. 아무튼 두 번째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래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X 0 1 2 3 이거 쓰면 되죠? 그래서 그때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0 넣었을 때 값 여기 쓰시고 1 넣었을 때 값 여기 쓰고 2 넣었을 때 값, 3 넣었을 때 값 여기 쓰시면 되는 거야. 굳이 숫자를 이쁘게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 C 조합 기호만 이용한 걸 갖다가 써도 괜찮아.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지. 됐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 자, 대표 유형 36번이야.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돼. 필기합세요. 필기합세요? 필기합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라는 말이 나오면 X는 이산형이구나. 눈치채셔야 돼요. 알겠나요? 이산형이구나 라고 눈치채야 돼. 그랬을 때 보니까 p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 값을 줬네. k분의 x라고. 맞니? 근데 x가 1, 2, 3, 4, 5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니까 각각 1, 2, 3, 4, 5 넣어서 확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p x가 1일 때는요. k분의 1. 그리고 p 하나만 더 쓰자. x가 2일 때는 k분의 2. 땡땡땡 가서 p x가 5일 때는 k분의 5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싹 다 더해주면 확률을 다 더하는 거니까 얼마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요 놈의 합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걔가 1, 2, 3, 4, 5를 더하는 거니까 15 되나요? 됐나요? 1, 2, 3, 4, 5 더하면 또 1, 2, 3, 4, 5 더하지 말고 우리 등차 수열합 윤수 안 하지. 등차 수열합이니까 2로 더하고 6이지. 여기도 6 있지? 3이지? 괜찮지?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은 6이라고 생각해 놓고 5개 곱해. 6, 5, 30해. 6, 5, 30. 그리고 반띵. 기억나? 네? 따라서 K값 얼마야? 15예요. 됐죠? 두 번째, P. 표현이 좀 이상해졌어. 야, P. 확률 변수 X가 2 이상 얼마 이하래요? 4 이하래.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이거 이산형이면서 1, 2, 3, 4, 5밖에 없다면서. 그치? 그럼 요 말뜻은 이런 말뜻과 같겠네. 1, 2, 3, 4, 5밖에 안 되니까 px가 2인 것, px가 3인 것, px가 얼마인 것? 4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2, 3, 4인 것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계산하자. 우리 k가 15인 것 구했으니까 얘는 15분의 2고요. 얘는 15분의 3이고요. 얘는 15분의 4겠네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산형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지. 2, 3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라고. 준혁아, 너 뭐 필기할 거 전혀 없니? 민규요? 네, 오늘 못 온대요. 2월에 쉬고 3월에 엄마가 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뭐 아무튼
그래서 나 그러면 안 할 거거든. 나 마찬가지로 그냥 나 공부 안 하면 그냥 내팽개치고 따로 모아서 그냥 할 거야. 하는 애들만 따라서 할 거야. 윤서는 수능 안 보니까 확률과 통계 딱 끝나는 6월 정도까지만 보면 끝나겠네? 확률과 통계를 내신을 한 학기 때 끝낼 거거든. 아마 한 학기 때만 한 학기 만에 끝낼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딱 보면 끝나겠네. 우리 얼마 안 남았네. 잘 지내도록 해. 그동안 즐거웠어. 군대? 아, however.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참 중요하죠. 뒤통수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너무 싫었어. 수원수도 풀고 있니? 응. 너네가 얼마나 안 해왔을까? 다음 주가 너무 기대돼.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그럼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 전체 3명을 뽑는 건데 남학생 수에 관심 있는 거니까 남학생이 안 뽑힐 수도 있고 최대 3명 뽑힐 수도 있는 거지. 이것도 봐야 된다 얘들아. 여학생이 토탈 3명인 거니까 야 내 말 들어봐봐. 여학생이 토탈 3명인 거니까 남학생 빵명 여학생 3명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학생이 2명이었으면 남학생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야? 1인 거지 1. 여학생이 2명이면. 그치 여학생이 2명이면 여학생 2명 다 뽑아도 1명 더 뽑아야 되니까 남자가 필연적으로 1명은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남자 4명인데 3명 뽑는데 그러면 0명부터 3명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단세포야 알겠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고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래요. 이거 뭐 너무 쉽다 이제. 그냥 하자. P 대문자 X가 소문자 X일 때의 확률을 계산할 거야. 얘는요. 전체 학생 7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요. 그 중에서 남학생이 X명이니까 4CX를 쓰고요. 3C, 3-X를 쓰시면 이게 바로 확률 질량함수가 될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X라는 것은 빵명, 1명, 2명, 3명까지가 가능하시겠지. 괜찮습니까? 표 나타내는 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 두 번째, 남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라 했으니까 남학생이 1명 이상 뽑히라는 것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를 구하라는 거잖아. 누가 이렇게 구할까? 그치? 뭐 해주면 돼요? 1-P X가 0일 때 확률만 빼주면 되겠지. 그치? 6건. 그러니까 1 빼기 0 대입해주니까 7C 3분의 0이니까 1 곱하기 1 되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아우 몰라요. 답 있죠? 73은 난 모르겠어. 살짝 일어나면 보일걸? 여기요? 1 곱하기 1 여기 0 나오니까 아우 73 못하겠어요. 그 답이 힘들어. 35분의 34래. 35분의 34. 그리고 쭉 넘어가서 여기 연속 변수 잠깐 안 보고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볼 겁니다. 페이지 제발 나와라. 대표 유형 39번 117쪽. 연속형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책이랑 순서를 좀 다르게 나갈게. 연속형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낼 때 평균이 1이래요. 여러분 평균이 1이래. 근데 이거 표 보니까 얘들아 이산형이지. 그치? x의 평균이 1이라고 했어. 얘가 1이야. 근데 걔는 여기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계산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시그마를 처리한 값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일단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값이 3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을 구하죠. 그 다음 보니까 또 이것도 알 수 있다 얘들아. 이거 확률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의
합을 갖다가 계산한 결과가 1이어야 되는데 걔가 a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1이네. 따라서 a 플러스 b가 3분의 2라는 결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갖다 여러분들이 무슨 립? 연립을 하시면 되겠지. 연립을 해주시면 더했을 때가 3분의 1이니까 b 값이 6분의 1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a 값 somebody help me. 2분의 1. 맞음? 잘했다. 분산 구할 거예요. 분산. 방법이 몇 가지라고? 2가지야.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제평평제 기억하겠지 또. 다른 거 뭐 있어 준혁아? 제평평제.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말고 그 분산에 원래 정의가 있었거든. 그 편. 평균 평균은 뭐냐? 편차 편차 제곱. 빼기 왜 자꾸 평균이라 그래? 편차 제곱의 평균. 꼭 외워야 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당연히 못 외울 거라고 내가 기대가 아니라 예상을 했었어. 꼭 외워야 된다.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지.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뭘로 구할까? 일단 평균 구해줬지, 얘들아. 그치? 제곱 평균부터 구할까요? 이거 가지고. 구하기 쉽거든. 이거 제곱 곱하기 예. 제곱 곱하기 예. 제곱 곱하기 예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곱하기 a 할 거니까 a가 지금 2분의 1. 또 제곱의 평균이니까 1 곱하기 b에서 6분의 1. 또 제곱하니까 16 곱하기 3분의 1 되겠니? 그러니까 이놈의 값이 6분의 3, 6분의 32, 35, 36 이렇게 돼서 6이에요. 출제자가 배려를 잘해줬네. 됐나요? 이게 됐으니까 결국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이 6이었고 평균이 1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제곱할 거니까 1의 제곱 빼주면 결과 얼마? 분산 5다 구할 수 있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도 한 번만 연습하자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도 한 번만 연습하자. 편차 제곱이라는 것은 일단은 편차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을 할 거니까 얘 빼기 얘를 주면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그걸 제곱하니까 4에다가 평균 계산할 거라서 a 곱하기. 괜찮아? 됐지? 또 1 빼기 1 해주니까 어차피 얘는 0 곱하기 b가 6분의 1이 될 거고 4 빼기 1 해주니까 3인데 걔를 제곱하니까 9가 되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계산해 주니까 여기서 2 나오고 저기서 3이 나오니까 결국 5라는 값 똑같네요. 괜찮죠? 네, 이렇게 계산. 둘 다 하실 줄 아셔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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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플리즈. 40번.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4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점 받는데요. 이 시행에서 얻는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랬거든. 자, 이제 조금 레벨로가 올라가요. 앞면이 나오면 몇 점? 총 3번을 던질 건데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4점, 뒷면이 나오면 플러스 2점을 받는데요. 이 시행에서 얻는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거래.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점수가 확률 변수지. 내 말 들어봐. 이거 앞에 봐 그냥. 점수가 확률 변수거든. 근데 점수를 얻으려면 앞면이 몇 번 나오냐 뒷면이 몇 번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죠. 어디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어디야? 둘 중 하나 뭐 할까? 그래. 그래서 나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심을 가질 거야.
근데 여기 좀 대문자 x라는 게 쓰였으니까 내가 얘를 y라고 확률 변수 쓸게요. 됐어요? 지금 내가 y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확률 변수로 보고 있는 거지.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치?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점수 x라는 것은 점수 x잖아, 그치? 그 x라는 것은 앞면이 y번 나왔으니까 일단 4y점을 획득했어. 됐어? 근데 총 몇 번 던지지? 3번 던져. 그러면 3번 중에서 y번을 뺀 횟수만큼은 누가 나오죠? 뒷면이 나오죠. 됐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됐어요? 이렇게 되면 뒷면은 3-y번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점수 x를 쓰기를 마이너스 2y니까 2y 플러스 6이라고 둘 수 있는 거지. 맞니?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뭐냐면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를 물어봤지. 그럼 걔는 우리 아까 배웠다. 얘는 2y 플러스 6이고 이거 6 내보내시고 2 앞으로 보내서 계산하는 거 맞았냐? 그럼 2y 플러스 6 됩니까? 여기는 얘를 이 절대값 시그마 y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어차피 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너네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니? EY, Y의 평균과 Y의 표준 편차로 바뀌셨죠. 됐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얘와 얘예요. 근데 Y가 뭐야? 앞면이 나올 횟수였지. 그럼 나는 이 Y를 쳐다보니까 이거 무슨 시행이지? 독립시행인 거 보이지? 세 번 던질 때마다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서로의 연관을 주지 않잖아. 그치? 됐어? 그럼 요거에 대한 기억나니? 독립시행에서 나왔지. 독립시행에서 나온 독특한 분포가 뭐라고? 그치? 난 관심 있는 거 앞면이지. Y지. 자, 그러면 그 Y라는 것은 이항 분포를 따라요. 총 3번을 던질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난 앞면에 관심 있지. 앞면에 관심 있어. 확률 얼마야? 2분의 1. 그래 주면 이 Y라는 것은 2분의 3이다. NP. NP. 분사는요. NP 1-P였지? 그러니까 4분의 3이에요. 표준 편차는요. 루트 하실 거야. 2분의 루트 3. 됐어? 슉슉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를 눈치채면 좋은 거고 요 밑에 풀이를 잠깐만 볼까 얘들아? 요 밑에 풀이를 보시면 얘들아 나 지금 뭐 했냐면 풀이에서 x에 대한 거 확률들을 다 구해서 평균 분산 다 구한 거예요. 근데 나는 저렇게 안 하실 거야. 알겠나? 아, 이게 지금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독립시행이구나. 요 두 개가 지금 독립시행이구나. 독립시행.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분포, 이항 분포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니?
힘들어. 진짜. 너무 괴롭다. 41번. 빨리 하고 가자. 41번. 이게 마지막이니? 뒤에 더 있나? 끝났네요. 아깝네요. 비교하는 거야. 이항공파. 그러니까 지수함수 배우고 로그함수 배운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배우잖아. 그걸 하고 보면 돼. 연속함수 한 다음에 할 거야. 에이, 내가 2시간이라는 생각을 괜히 갖고 왔겠니? 이런 잡담도 다 머릿속에 나름 조금 있었지. 이건 아니고. 41번. 자, 확률 변수 비우수. 확률 변수 x를 분표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 것 같대요. 구하래요. 야,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야, 이거 빨리 계산하자. 2x 빨리 여러분들 암산 좀 해봐봐. 곱하고 더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쵸? 자, v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의 평균부터 구하자. 이제는 하나만 할게 그냥. 얘는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4 4분의 9 되니 그러니까 4분의 짜증나. 2분의 그러면 2분의 5 2분의 9야. 따라서 분산이라는 것은 2분의 9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니까 2분의 1이 되시겠죠. 시그마 x는요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됐어? 자, 1번 보자. 1번 평균에다가 3배 해주고 빼기를 해주면 되지. 여기다 3배 해주고 2배의 제곱에다가 분산 x 하시면 되죠. 2죠. 쟤는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의 절대값에다가 시그마 x 가시면 되죠. 시그마 x가 였지? 거기다가 2를 곱할 거니까 루트 2만 나오네요. 안녕 가시면 되고요. 준혁이 남아서 그 숙제 한 거 질문 좀 받고 가고. 왜 자신이 없어? 화요일 날 볼래? 그래.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일찍 보잖아. 월요일로 그럼 같이 보자. 그리고